그젯밤 진통 끝에 다시 나온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 하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날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놓았죠. 그리고 어젯밤 유가족들이 안산에 모여서 총회 열고 찬반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 수용 불가였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연결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하는 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유가족들한테 찾아가셨다고요? 예, 어제 저녁에 안산 총회에 직접 참석은 못했고요. 가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화 나누면서 그러니까 설득 작업을 좀 하신 걸 텐데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뭐 설득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직은 그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총회는 열렸고 결과는 재협상안 받아들일 수 없다가 132가족, 괜찮다가 30가족, 기권 14가족. 결국 재협상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입장을 내놨어요. 추가 협상 없다. 새정치민주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재협상안을 직접 표결에 붙인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재협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 수사권을 보장하는 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을 보장하는 안 두 가지를 투표를 했는데 특검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안이 되면은 그것이 합의안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논의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안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 수사권까지 다 줘야 된다가 132가족이었던 거니까. 결국 지금 이 재협상안은 수용 불가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새누리당은 이미 말했어요.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아무리 유가족이 어떤 의견을 내든 더 이상은 안 된다.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난 19일 날 그 합의 있고 나서 저녁에 의원총회를 했을 때 이제 충분히 가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가족권 뜻을 존중해서 추인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어제 이제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내일 아마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그 제재 협상이 되겠죠. 그 부분은 절대 불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협상 테이블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걸 어떻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오늘 의원총회 할지 그런 여부도 아직 결정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좀 더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그것도 의원총회를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원내수석 부대표시니까 지금 여기저기 얘기들 나누고 계실 텐데. 일단 저희 새정치민연합 쪽의 입장은 대단히 지금 진퇴양난에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어제 어떤 신문에서는요. 가족 대책이 뜻을 받들어야 된다.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죠. 가족 대책이 뜻을 받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다시 이것을 제재 협상해서 하기는 사실상 뭐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 표현도 썼던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전반적인 의원들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뜻을 따라서 제재 협상 나서야 된다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유족들 설득해서 이 협상안대로 가야 된다는 쪽입니까? 이제 유족분들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설득이나 이해의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원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만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재협상도 무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 것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지금 있다고 저는. 공존합니까? 팽팽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말씀하시기 껄끄러워서 더 이상 어느 쪽으로 저 무게를 못 두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오늘 뭐 어제 저녁 일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가족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앞으로 만들더라도 가족분들이 참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이번엔 피해자가 굉장히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유족도 따라야 한다. 제재 협상을 다시 시도해야 된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경우 뭐가 문제냐면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데 전혀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만약 또 제재 협상하자고 나서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이건 정당 정치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됐는데 큰 책임이 사실 새누리당한테 저는 일부 많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730 재보궐선거를 할지 지방선거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회피하고 선거에 또 이용하고 그동안에 또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국조투기 문제도 제대로 지금 진상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불신이 대단히 크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불신. 새누리당에 있다. 어제도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정치권 싸잡아서 이야기도 하지만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제 제재 협상은 무조건 없다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 협상은 없다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제재 협상을 주장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근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여당과 얘기하기 전에 설득의 과정, 유족들과의 대화의 과정을 먼저 충분히 거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작업을 협상에 나서기 전에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협상장으로 가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재협상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족들 뜻을 묻는 게 좀 순서가 바뀐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족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장에 나가면은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계속 주고받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보안을 지켜가면서 우리 수를 미리 보여주면 저쪽에서는 또 그걸 안 봐주고 다른 걸 가지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완전하게 합의해가지고 가기는 어렵고 의논은 분명히 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런 경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가족 대책위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대화 통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대화 통로가 여럿이다 보니까 말들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런 점도 없잖아 있었었고요. 또 재합의 과정에서도 뭐 가족들을 대신하는 변호인 측 이런 분들 의견은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중진 의원들 일부 다는 물어볼 수는 없었잖아요. 일부 의견을 물어보니까 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이 어쨌든 지금 가해진 건 맞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재협상 결과가 가족대책위 분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도 아직 꾸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어려운 처지 있는 건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여쭙고 가야겠네요. 뇌물 혐의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영장 실질 심사에 오늘 출석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출석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본인들 의견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충분히 그동안의 방어권, 뭐 변호사를 자문을 받아서 대비할 시간도 사실 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건 껴맞추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아주 억울한 생각도 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1개월, 2개월 전부터 내사 혐의물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갑자기 이렇게
구속 수사한다 해서 더구나 그분들은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상품권 받은 것만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입법 노비냐 아니냐 하는 것도 법률적인 논쟁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꼭 그렇게 현역 의원을 이렇게 구속까지 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냐. 이건 여당 3명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결백하다. 지금 그 세 분 의원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단순히 뭐 법리적인 문제만 갖고 너무 정치권을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일반 시민이라는게도 변론권, 방어권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럼 출석 안 하실 가능성 좀 큰가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어제 뭐 세월호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도 내용은 깊이 지금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